자, 요참. 가사는 서사, 분사, 결사 3단 구성으로 돼 있어.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내용 중에서 가끔 선생님들이 기승전결로 나눠주고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냥 형식은 뭐 서사, 분사, 결사 이게 3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다 3단 구성이라고 봐주면 돼. 자, 그럼 서사부터 한번 봅시다. 이 몸이 삼기실제, 니물조차 삼기시니 한번 살짝 나눠주시고, 이 몸이 삼기실제라는 건 내가 태어날 때겠지. 뭐 조물주가 나를 만들 때 님을 쫓아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나는 님을 쫓아서 생긴 거야. 그래서 요렇게 임은 화자에게 절대적 존재가 되는 거지. 됐죠? 임은 화자에게 절대적 존재다. 절대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요. 이게 요 말이 절대자라는 건 다른 말이야. 절대자는 신이라는 말이고 절대적 존재라는 것은 온리유라는 뜻이고. 이해 갔지?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하늘이 다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인연을 누가 정해줬다? 하늘이 정해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됐죠? 하늘이 모를 일이런가 하늘이 다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지.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의미 이해했을 거야. 그죠?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아주 좋은 상태겠다. 나는 지금 젊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이미 나를 사랑하시다. 계다는 사랑하다는 뜻이죠. 그죠? 계시니 이 마음 이 사랑을 견줄 때가 노여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만족한 상황이야. 됐죠? 만족스러운 상황이죠? 견줄 데가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원하되 한대 내자 하였더니 평생의 원, 소원이야 소원. 그죠? 소원이 이게 원하다 소원인데 한대 내자 하였다. 자, 한대 내자 한번 표시할까요? 자, 그럼 그 당시에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던 거죠. 이 표현에서는 함께 지내고 싶다 하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늙어야 무슨 일로 외로 두고 그리 난가 그리워하는가. 됐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리 난고 그리워하는가. 이게 독백이긴 한데 화자가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한탄하고 있는 거지. 한탄. 왜 그리워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대조도 되겠네. 왜?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견딜 수 없었는데 늙어야 무슨 일로 이렇게 해서 대조가 되겠다. 됐죠? 대조. 늙어야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워하는가. 그래서 독수공방. 이렇게 독수공방. 자, 다시 한번 얘기하네. 엊그제 님을 매셔. 그때 언제였었어?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를 사랑하실 때. 이때였었죠. 됐죠? 그래서 엊그제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랬더니 그 곁에 어찌하여 그 사이에 어찌하여 지금이겠지, 그지? 지금 여기가 지금일 거야. 그 사이에 어찌하여 여기다 표시할게요. 엊그제는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는데 그 곁에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게 나려오니. 됐죠? 그러면 광안전이라는 건 도교적 사상이에요. 도교. 됐죠? 하계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인간 세계에 내려왔는데 여기 이제 은서지인 창평이야. 전남 창평.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볼 수 있어? 광안정이라는 건 도교적 측면이라면 하늘. 됐죠? 하계라는 건 요때 밑에 땅. 요런 의미가 되겠지? 요런 것들을 바로 적강무티프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적강하소다. 적강무티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화자가, 그죠? 화자가 여성이니까, 그죠? 요런 것들 때문에 여기 있는 여성 화자를 뭐처럼 표현했다? 그렇죠. 선녀처럼 표현했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올 적에 빗은 머리 헐키언 지 3년일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3년 지났다. 그죠? 3년이 지났다. 구체적이지, 이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요때 구체적이라는 것은 자세하다는 뜻이야.
시각화라든지 비유 이런 게 아니고. 됐죠? 올 적에 빗은 머리 얽힌 지 3년이구나. 연지분 인내만은 누굴 위해 고이할고. 자, 연지분. 이건 님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을 나타내겠지. 됐죠? 님에 대한 사랑 또는 뭐 그리움. 그러니까 연지분을 지우지 않고 있지만이라고 그랬으니 님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그리움 요게 담겨 있지. 누굴 위하여 고이할까? 당연히 임금을 위해서 하겠죠, 그죠? 임을 위해서.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진난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구나. 이것도 다 직접적이네. 그죠? 그래서 앞부분은 비유적인 측면이다기보다는 약간 좀 직설적인 측면으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에 맺힌 시름이 직접적이죠. 첩첩이 쌓여서 이 부분을 좀 구체화시킨 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죠? 첩첩이 쌓였으니까 시름이라는 건 추상적인 건데 그 추상적인 표현을 어떻게 첩첩이 쌓여 있으니까 물건처럼 표현해서 이렇게 구체화가 된 거지. 됐죠? 이런 부분들은 판단이 가능하다. 짓느니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라. 영탄적어죠. 그죠? 디난이 눈물이라. 영탄적어죠.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구나. 인생은 한이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자, 요까지 바로 인생의 무상함. 시간의 무상함이겠죠. 무상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조. 됐죠?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냈지.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자, 염량 요 단어 뜻 알아주시고요. 됐죠? 염량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온다. 자, 요거는 자연의 어떤 순환이야. 자연의 순환인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자연의 섭리지. 그지? 근데 뭐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깨달음으로 갔다 이런 건 아니야.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자연의 순환이나 섭리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깨달음이다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됐죠? 염량이 때를 알아, 안다. 이 표현이 바로 염량이라는 것을 의인화시켜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 그지? 의인화.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온다는 얘기는 요거지. 자연의 순환이 딱딱딱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됐죠?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시야. 듣고 보고 느끼는 조 때는 흐느낄 일. 됐죠? 흐느낄 일도 하도 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리을시야 영탄. 됐죠? 많기도 많구나. 가끔 가다 보면 학교에서 됐죠? 요런 거 문제 낸다. 하도 할시야는 맨 마지막에 군화로 끝내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난 고 같은 경우는 그리워하는 가라고 끝내주셔야 돼요. 됐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문제로 직접 내기도 하신다. 알아듣겠죠? 다음 중 제시문의 현대어풀이 좀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됐지? 그럼 형식까지 좀 맞춰주셔야 돼. 근데 표현은 위에 나와 있는 그리난 고나 하도할시나 다 영탄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위에는 서리법, 밑에는 영탄법. 이해가지? 어조는 다 영탄. 됐죠? 서리법도 영탄으로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하도할시는 서리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됐나? 자, 그래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의 내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나, 동풍. 나는 동풍이니까 이건 봄이 되겠고, 그 다음 넘겨보자. 꽃이고 새님난이 요거 나오죠? 꽃이 졌다. 그러니까 이건 계절이 흐름. 됐죠? 새님난이 녹음이니까 이게 여름. 여기다만 이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아. 그죠? 여름. 하룻밤 설이 나왔으니까 설이. 됐죠? 그게 바로 가을. 건곤이 패석에 백설이 나왔으니까 요게 겨울. 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사 4까지 연결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본사 1 여기 바로 춘원 한번 가봅시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나니. 자, 요게 이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지. 그죠?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시간의 흐름, 이제 봄이 오는 거죠. 자, 요런 것도 이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 겨울이라는 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생?
됐죠? 뭐 이런 것들과 관련 있지. 그래서 김효정의 봄봄 같은 것도 보면 괜히 가만히 있다가 봄만 되면 자꾸 춘정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봄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춘정과 관련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간의 사랑의 시작의 어떤 시작, 대체 시를 지었을 때의 그 시작 순서가 보통 봄부터 많이 나오고 이별이라는 건 보통 가을, 겨울 쪽에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때 봄이라는 것도 그런 분위기를 나타낸다라는 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렇다고 이제 춘정이 직접적으로 막 나오진 않아. 왜냐하면 여기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처럼 보이지만 실제 얘네들은 뭐가 나오니까 유교적 관념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봄이 딱 됐을 때 뭐가 눈에 들어와? 매화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화, 충 이런 것들 나타내는 바로 관습 상징인 거지. 현재로 본다면. 됐죠? 뭐 이런 표현도 누가 먼저 썼느냐에 따라서 뭐 참심성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 관습적인 표현이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매화가 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쉐라 피었구나. 이때도 구나야 쉐라는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양은 무슨 일인가. 요거 해석도 잘해줘야 돼. 왼쪽 4번 잠깐 볼게요. 자, 매화의 은은한 향기인 암향은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암향이라는 게 그윽한 향기야. 그러니까 요게 은은한 향기라고 해야지 막 강렬함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해갔지? 강렬함 이런 거 안 되고 은은한 향기인 암향은 임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의미하며 다른 임을 형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림이 더욱 간절하게 표현된다 라고 나오지.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 자 다시 보면 가뜩이나 냉담한데 자 냉담하다는 얘기는 쌀쌀하고 적막하죠.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암양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겠어? 당연히 임금에 대한 충을 떠오르게 만든다 이런 얘기겠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해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본다면 이 얘기야. 겨울이라는 시간 속에 이해갔지? 나는 쓸쓸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봄이 되면서 뭐가 나타나? 근처가 되면서 매화가 이제 핀단 말이야. 그 매화의 향기가 딱 나오니까 그때 다시 뭘 생각하는 거야? 뭐 충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떠올리겠지. 됐죠? 이게 화자의 태도니까. 자, 그 다음 황혼의 다리조차 벼맡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러니까 요때 황혼을 누구로 본 거죠? 님으로 본 거죠. 님. 그래서 님의 비유적 표현을 찾아라 그럼 요때가 달이 되겠지. 비유. 이렇게. 됐죠? 근데 달은 뭐 상징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비유도 되고 이래. 됐죠? 달이 상징하는 게 임금 문제 나올 때는 그다음 뭐 비유 이게 둘 다 사용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특이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곁인데 보내오죠. 됐지? 저 매화를 꺾어서 님에게 보내겠다는 얘기는 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누구한테 님에게 보내겠다. 그럼 이 매화가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는 매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바로 어디냐면 이 부분이야. 됐죠? 님이 너를 보고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많이 놓친다. 그래서 여기 의인법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거 찾아요. 됐죠? 의인법. 자,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자, 어떻다고 여기실까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미 그죠? 나를 아직도 사랑할까라는 의구심이야, 의구심. 됐죠? 뭐 의심하고 약간 두려운 마음. 됐죠? 그래서 의구심이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요거는 갈등. 요렇게. 요 내적 갈등이야죠? 외적 갈등이면 임과의 갈등을 하는 거니까 이해갔죠? 내적 갈등이야. 과연 임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됐죠? 이런 말이겠지. 심정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일 겁니다. 됐어? 오케이. 자, 그 정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요거는 학교에서 한번 참고로 봐. 어떻게 보냐. 문제들을 좀 풀다 보면 염량이란 단어 있죠. 염량. 왼쪽으로 잠깐 와볼게. 요 염량이란 단어가 이게 뜨겁고 차갑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염량이라는 게 그냥 융합합성어처럼 그냥 이렇게 세월을 나타내는 뜻이 되기도 해요.
이해가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그냥 표현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 세월이라는 것을 덥고 서늘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감각화시켰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 갔죠? 예. 이건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돼. 왜 우리가 이제 광야 같은 경우 보면 부지런한 광음, 부지런한 계절이 끊임없는 강음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빛과 어둠이란 뜻이야.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인데 이 광음이라는 것 자체가 세월을 뜻해요. 이렇게 됐죠? 요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뭐 융합 합성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음이라는 게 빛과 어둠이니까, 그지? 이런 것들이 다 시각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감각화 뭐 다 되는 거지. 자, 그다음 넘어가서 꽃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다. 꽃이 졌다. 여기서도 시간의 흐름이고요. 근데 꽃 지고 새잎이 나니, 그죠? 꽃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다는 거, 이건 여름이겠죠. 여름의 경치입니다. 경치.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다. 자, 깔렸는데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대조 찾으면 되겠죠. 됐죠? 여기는 자연이야. 자연의 경치. 여기는 화자의 처지. 그래서 공간이 대비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가 공간적으로 형상화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신, 요건 이제 분위기 전환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분위기 전환.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시름한데 날은 어디 더디 가는가. 됐죠? 날은 더디 가는 건 당연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니까. 됐죠? 날은 어디 더디 가느냐. 원앙금 버여놓고 오 섹션을 펼쳐내니, 자, 원앙금, 요거 원앙금 비단이야. 비단. 요 한자 동그라미 천 한자. 원앙금. 됐죠? 요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버여놓고 오 섹션을 펼쳐내니 금자의 견하이셔 님의 옷을 지어내니. 자, 왼쪽에 나와 있는 단어 잠깐만 볼게. 자, 그쪽 봤더니 금으로 만든 자라고 표현돼 있어. 금으로 만든 자. 됐죠? 그러니까 요게 미화법이야. 미화법. 됐죠? 예, 그래서 여기 미화법. 오른쪽에 있다 미화법은 다 표시해 줄게요. 자, 올라가 볼게. 자, 그래서 미화법을 먼저 한번 표시하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금자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은 산호수, 백옥함 이런 거 미화법을 알아두시면 돼요. 금자, 산호수, 백옥함.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 금자의 견하이셔, 겨누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자, 요것도 표시하자. 수품은 물론이거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그래서 자화, 자찬. 됐죠? 예, 솜씨가 뛰어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본다면 정철 스스로가 능력이 좀 있다. 뭐 이런 말로 전체적으로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지. 산호수 지게우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요 극진이 요거 단어 알아두시면 되겠죠. 밑에 정성, 극진이 미화법이야 이거 다. 자, 그럼 잠깐만 요 구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 부분 있죠. 그죠? 지금 읽은 구절 요 A. 요 앞에 보면 요거 있어. 요거 됐죠? 요시 한번 잠깐 보면 요 부분을 같이 봐야 돼. 여기 가래 꺾어. 됐죠? 요 부분과 연결 되겠지, 그지? 여기서도 당연히 뭐겠어? 골라서 꺾었다라는 건 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이해 갔나요? 예, 그래서 요게 님에 대한 사랑, 정성 요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맷버들을 골라서 꺾은 거죠. 아마 좋은 것만 꺾었을 거야.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산호수나 백옥함에 담아뒀다는 것도 그런 심정이겠지, 그지? 그래서 님에게 보내오려 님겨신대를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후도 머을시고. 산과 구름 이런 게 장애물
장애물. 천리만리길을 니라서 찾아갈까. 이렇게 천리만리길 이런 것들이 점칭이 되겠죠. 천리만리 점칭. 됐죠? 천리길, 만리길. 보통 이렇게 천리만리라는 숫자를 쓰잖아. 그럼 이건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고 과장.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공간적 거리나 공간, 심리 이런 것들 나타나는데 그런 거리나 됐죠? 또는 그런 거리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거리의 과장. 천리, 만리 이렇게. 우리 같은 게 나중에 시 같은 거 보면 뭐 만경, 창파 이런 거 나오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만이랑이나 대에는 물결 뭐 이런 표현인데 이런 게 전부 다 과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경, 창파. 이때 만경의 경자가 이제 이랑이란 뜻이야. 고랑이랑. 알겠지? 예. 이렇게 밭 요렇게. 됐죠? 예. 고 이랑. 창파. 길을 누가 찾아갈 것이냐. 찾아갈 사람이 없다. 됐지인가? 여기서도 약간 한탄이죠. 한탄. 절망. 근데 또 나왔네. 뭐라고? 그렇지.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됐나요? 니거든. 요때 니가 아니라 이거 가거든이야. 도착하거든. 됐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요거를 나라고 생각해 주실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인데 생각을 아직 못하는 것 같다. 요것도 의구심. 됐죠? 의구심. 내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거고 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도 계속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하룻밤 서리 김에, 서리가 내린 김에 기러기가 울어낼지. 그러니까 서리에 기러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지. 다 계절감. 울어낼 때. 자, 울면서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울면서 지나간다. 뭐 감정이입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뭐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뭐 어쨌든 요거는 그냥 분위기 형성 요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드니, 수정염 발을 거드니. 거듭말이 할 때 요때 말이를 거두며 말한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요거 그냥 거든이라고 해석해야 돼.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게 해석 문제야. 그 다음 빈칸 넣기. 됐죠? 왜냐면 신경을 거의 안 쓰거든. 자, 그 다음 거드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님이신가 반기니. 바로 또 나왔죠. 이렇게 님이신가 반기니. 됐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동산의 달, 북극의 별이 다 임인 건데 동산의 달은 그냥 달이라고 하면 돼. 이해 갔죠? 근데 북극의 별은 별이라고 하지 말고 북극의 별이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옛날에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 요거 달별 써갖고 애들 많이 들렸어. 왜냐면 별 중에서도 북극별, 그래서 이건 북극성이 돼야 돼. 그럼 달도 동산의 달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동쪽 달이나 서쪽 달이 달은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달은 하나씩이지. 그래서 여기 북극별은 북극성이니까 별보다는 북극의 별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뭐 객관식 문제에선 별 쓰면 그럼 틀리나요? 그건 그냥 맞다고 하고 가. 알겠니? 자, 그 다음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강을 피어내어 봉황수를 붙이고자. 자, 요거 청강 별표 청강. 요 청강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되는 거야. 달빛. 미연에어 봉황루에 붙이고죠. 이것도 뭐 싶다. 뭐 싶다. 고죠. 뭐 하고죠 한다. 뭐 하고 싶구나. 이런 표현이지. 왼쪽에 5번 잘 봐야 돼. 자, 왼쪽 5번 잠깐 해석하고 갈게요. 5번. 자, 맑은 달빛을 임금에게 보내. 임금이 그 달빛을 통해, 자, 보이죠? 맑은 달빛을 임금에게 보내고 임금이 그 달빛을 통해 온 세상을 대낮같이 환하게 할 정도로 선정을 베풀어 주기를 기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은 구절이다. 됐지? 그래서 신하로서 이것도 충성심이야. 충성심. 이해 갔지? 왜 우리가 그런 말 좀 하잖아. 가끔 가다 보면 구름이 해를 가리거든요. 그럼 이 해가 갖고 있는 어떤 총명함인데 그 총명함이라는 것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만드는 게 좋은 신한 거야. 됐죠? 그런데 이 간신들은 이 구름이 자꾸 누구를 가리게 되냐면 여기 있는 해를 자꾸 이렇게 가리게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임금의 총명함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지, 그지? 이런 것들은 간신인 거고.
임금이 가지고 있는 천명함으로 요게 선정으로 포부가 돼야 돼. 선정이 나타나야 되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임금에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충신이겠지. 됐죠? 예, 그래서 가끔 문제들을 풀다 보면 저 부분이 좀 나올 때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자, 그래서 청강을 일으켜서 봉황로에 붙여서 누에 걸어두고 온 세상, 팔황이죠, 팔황. 다비치요. 심산궁곡. 이때 심산궁곡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장소도 되지만 화자가 있는 곳도 됩니다. 됐죠? 심산궁곡을 점낫같이 대낮같이 만두 쇼쇼. 쇼쇼 또 나왔네. 예, 하쇼쇼. 상대 높임이겠지. 그죠? 하쇼쇼체야. 이거 상대 높임. 그러니까 임금한테 이제 뭐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죠? 기원하는 거예요, 기원. 임금에게 기원해서 임금의 그런 어떤 총명함이 다 미치기를 바라는. 그럼 봐봐. 임금의 총명함이 내가 있는 곳까지 미친다라고 한다면, 그지?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지금 유배를 당해 있는데, 실제 내가 유배당한 것이 어쩌면 뭐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유배가 잘 아닌데, 고향에 내려가 있을 때 임금이 부르니까 한달음에 뛰어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 정철이라는 인물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정치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야. 유배 가서도 그 어떤 뭐라고 할까? 힘이 굉장히 좀 좋았던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해갔지? 그래서 유배지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한테 이제 뭐 돈도 주고 뭐 관직도 나중에 다 주게 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파워가 좀 셌던 인물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 뭐 집안에 돈도 좀 있었고 젊은 나이에 금강산을 유람할 정도였으니까 그 다음에 워낙 또 글도 잘 쓰고 이렇게 뭐 생긴 것도 괜찮으셨나 봐.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는데 뭐 스캔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많진 않아. 그만큼 또 어쨌든 뭐 깔끔한 인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죠? 임금한테 뭐 말도 막 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뭐 정철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고 자, 그다음 이제 한번 정리해보자. 누위에 걸어두고 파랑에 다 비춰서 심상궁곡을 점락까지 만들어 주세요. 이게 선정에 대한 이야기. 대체에서 선정에 대한 기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까랑 다르지? 님이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이렇게 나왔는데 선정에 대한 의심을 하진 않겠지 당연히.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임금의 선정이 좀 베풀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 부분은 난이도가 있는 학교들은 가끔가다 예시로 요 관동별곡하고 연결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 1학년은 거의 없어. 알겠지?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딱 켜나왔을 때 2학년 때는 막 이런 거 같이 막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관동별곡에는 선정과 관련된 구절이 진짜 많이 나와. 뭐 급장유 풍채를 다시 하니 골게 뭐 이런 거라든지 내가 활용소가 돼서 어쨌든 비를 내리겠다 뭐 이런 구절이라든지 뭐 이게 나오거든요. 그다음 선우후락사상 요거는 한번 살짝 써보자. 선우후락사상 이렇게 선우후락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즐기겠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풍류 이건 나중에 하겠다 이런 얘기지. 나중에 정계에서 은퇴해서 놀러 다닐래 뭐 이런 느낌이야. 그지? 지금은 어쨌든 나라 걱정 먼저 하자. 자, 그 다음 건곤이 폐색하야 백설이 한빛인째 흰눈으로 덮여있을째 사람은 카니와 물론이거니와 날아다니는 새도 그쳐있다. 그러니까 이게 고독인 거죠. 고독. 아무것도 다니지 않는 그런 고독한 상황. 됐죠? 그러니까 날새도 그쳐있어.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있는 분위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 됐지? 근데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 기억나죠? 적설을 헤쳐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아까 잠깐 읽었던 겨울의 그런 고독하고 부정적 상황에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딱 매화가 등장한 거지. 됐지? 이제 그런 느낌이지. 자, 그 다음 쇼샹남반도 지금 이것도 표시해야 되겠죠. 쇼샹남반 요것도 화자가 있는 장소. 됐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심상궁곡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상궁곡. 근데 뭐 위에 나와 있는 파랑을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심상궁곡은 아주 그냥 깊은 산속 계곡. 됐지? 임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백성이 있는 곳이라고 해석한다면 심상궁곡도 어쨌든 소상남반과 같아질 수 있는 화자가 있는 곳과 같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쇼샹은 왼쪽 한번 잠깐 봐봐. 가끔가다 문제 중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뭐가 나오냐면
원래 많이 내진 않아. 많이 내진 않는데 쇼샹이라는 장소가 중국 호남성에 있는 쇼샹 지역이지만 여기선 작가가 있는 전남 창평이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쇼샹이라는 이 장소가 고사가 있어요. 이해 갔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야 전남 창평인 건 알겠는데 왜 굳이 이거를 소샹강에 있는 그 소샹이라는 단어를 썼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그 고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를 내냐면 이런 문제를 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 이렇게 뭐 거의 학교에서 얘기 안 하고 문제를 내버리니까 이렇게 해놓고 B, A, B, C를 막 이렇게 만들어놔. 됐니? 예, 그렇게 해놓고 각각의 구절마다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안에 표현 방식하고 그 안에 의미를 집어넣는데 그때 요 단어를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고사 얘기는 잘 안 해주셔놓고 야 B에는 고사가 있다 없다를 갖고 판단을 자꾸 하라는 거지. 됐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 됐지? 그러니까 요건 고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예. 소샹이라는 장소는 사계절이 계속 따뜻했던 장소라고 해요. 이해 갔지?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겨울인데 뒤에 한번 읽어볼게. 쇼샹남반도 치움이 이렇거든. 그럼 여기에서 전남 창평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본다면 현실적으로 본다면 남쪽이란 뜻이야. 남쪽. 이 남쪽. 됐니? 그런데 쇼샹남반이라고 한다면 사계절이 계속 따뜻한 이쪽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그러면 옥로고처 임금이 계신 곳은 더욱 이야기해서 무엇 하겠느냐. 이해 갔지? 그러니까 날씨가 춥다라는 것에 대한 바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 걱정. 그래서 양춘을 이게 나오지. 양춘이 이거 해입니다. 해. 됐죠? 해 양춘. 양춘을 붙여서 님겨신데 쏘이고죠. 됐죠? 근데 요거를 내 맘대로 이렇게 막 쏠 수가 없어. 이건 자연의 어떤 섭리니까 자연문의 섭리나 이런 걸 내 맘대로 이용할 수 없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 변용이라고 그래요. 주관적 변용. 붙여내요. 님겨신대를 쏘이고죠. 님겨신대 딱 쏘겠다. 왜? 따뜻하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됐죠?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다. 모첨. 요때 모자도 한번 알아두세요. 처마라는 뜻입니다. 처마. 모첨 비치네를. 초가집 소리. 요게 처마라는 뜻이야. 됐니? 예. 모는 초가집. 집이야 집. 비치네를 옥루에 올리고죠. 뭐뭐 하고 싶다. 소망이지. 됐죠? 임금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 말이야. 뭐 나중에 복이 등장하고 나오면 정철인 내가 어디에 없어. 조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추워. 무슨 뜻이냐면 임금 옆에 임금을 따뜻하게 모셔줄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철은 자기 자신이 충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없다면 이미 과연 편하게 지내실까? 정철 너 없어도 좋은 신하들 많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철은 그런 관점이 아니었던 거지. 이해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홍상을 님에 차고 이런 것들이 여성 화자라는 걸 알 수 있죠. 홍상을 님에 차고 치수를 반만 걷어 일모 슈듀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필요해. 알겠죠? 예, 그래서 아마 단어풀이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됐죠? 단어풀이 딱 해주면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된다. 자, 왼쪽 단어 한번 봐봐. 요것만 나왔네. 해다 정문날의 긴 대나무 이렇게 나왔죠. 됐죠? 여기는 뭐라고 써있나 한번 봐봐. 자, 일모 슈득이니까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그러지. 일모는 요거 날이 저문다는 뜻이야. 요게 시간의 흐름이고요. 수죽이라는 건 대나무에 기대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됐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일모는 분위기. 일모, 날이 저문다, 분위기. 슈득은 화자의 행동?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그냥 대나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어떤 단어로 해석해서 주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고 일모 슈득의 햄가림도 하도할시야. 생각이 많기도 많고 이 생각이라는 건 바로 임금에 대한 생각이겠지. 됐죠? 근심 걱정일 거야. 근심 걱정. 지는이 쉬 지어 긴 밤을 고초 앉아
다른 해, 짧은 해겠지, 그지? 시 지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는 좀 문제가 이제 논란이 몇 번 있었는데, 얘가 지금 언제냐면 요게 겨울이야, 겨울. 됐죠? 겨울이야. 그러다 보니까 짧은 해라는 것이 그렇지 겨울이라는 계절과 연결될 수 있다야.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여기 이제 계절감으로 등장을 시켰는데 문제는 짧은 해를 계절감이라고 주지 않고 됐지? 대부분의 흐름을 보아 됐지? 예. 계절감을 통해 뭐 어쨌든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나타냈다고. 근데 아이들이 그냥 다른 애는 짧은 애가 계절감은 아니잖아 그러고 틀렸다고 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했잖아. 달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해갔니? 예, 그래서 다문단의 다른 애는 겨울을 나타내는 계절감이라고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낸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말에 대한 어떤 미묘한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치?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이 자체만으로는 계절감은 안 되는 거야 원래. 이해갔지? 자, 그 다음 청등 걸은 곁에 던공을 놓아두고 청등을 걸어뒀다. 됐죠? 예, 걸은 곁에 던공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턱받치고 비껴시니 이렇게 나왔지. 아마 여기에 있는 던공우는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 보면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 그런데 청등 걸은 곁에 던공우를 놓아뒀다라는 얘기는 아마 요 불을 밝혔다. 저녁까지 불을 밝힌 거는 뭔가를 기다리는 것. 됐죠? 그럼 만약에 임을 기다린다고 치면 임을 위해 연주할 수 있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겠지. 됐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위안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임에 대한 사랑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위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안 나와. 그지? 그냥 놓아뒀다라고만 했으니까 그럼 이건 님을 위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 이해 갔죠? 자, 그래 던공우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턱받치고 비껴셨다. 이렇게. 꿈에나 님을 보려 턱받치고 비껴시니 꿈에나 님을 보려 턱받치고 비껴시니 앙금 요때 금 동그라미 땅 쳐주시고요. 금. 자, 앞에 거 이제 가본다. 원앙금의 금자를 봅니다. 해석 문제들이 엄청 이제 막 문제들이 자꾸 복잡해져. 원앙금 아까 어디 갔죠? 옷 찢는 거. 여름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가의 우에서 세 번째 줄 여기 원앙금. 됐죠? 요 원앙금의 금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비단. 됐죠?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볼게. 어디 갔어? 여기 있는 원앙금. 금이 같은 글자야 다른 글자야? 다른 글자지. 그래 요거는 원앙금침에서 이불이야. 됐지? 그래서 원앙금침 그러면 왜 결혼할 때 만들어가는 이불과 베개를 뜻하는 거야. 이해 갔지? 네. 원앙금, 앙금도 차도찰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앙금이라는 거를 또 아이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애가 있어. 앙금이 마음속에 생긴 한? 안 된다고. 이해가 아니. 그래서 내신 문제 같은 거 풀었을 때 이 앙금이라는 것이 내면 속의 한인데 그것을 차도, 찰사라고 표현했으니까 앙금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차다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했다. 이러면 해석 자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그냥 앙금이 차다라는 건 그렇지. 촉각을 통해서 외로운 처지를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앙금은 이불이야. 이불 됐니? 차도찰샤 이 밤은 언제 셀고 언제 새겠느냐 그만큼 힘들다 뭐 이런 얘기죠. 안타까워.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사.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이런 것도 점침이에요. 이렇게 됐죠? 하루는 12, 한 달인데 갑자기 30 이렇게 커졌으니까. 됐죠? 적은 더 생각 마라 이 시름 있자하니 마음에 맺혀있어 골수에 깨쳐시니 편작이 열이오나. 요거 편작이 열이오나 이병을 어띠하리. 자, 요거는 첫 번째 불가능한 상황 설정. 불가능한 상황 설정. 게다가 작품으로는 정석과랑 많이 연결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10명이 살아온다. 말이 안 돼. 과장법. 됐죠? 이병을 어찌하겠느냐?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 다음 편작이라는 거 명의를 뜻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요거는 대유법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편작 요건 대유법.
이병을 어찌하리 과장법 됐죠?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별잔치. 예. 요것도 이제 선생님들 간의 해석이 여러 군데 나뉘는데 결과는 하나로 이제 취합이 돼요. 그러니까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했을 때 이 탓이다라는 것만 딱 읽고 이 부분을 원망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는데 정철은 임금한테 뭐 어쨌든 대들기는 했어도 뭐 임금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인물은 아니야. 알아듣겠지? 예.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했을 때 여기서는 어쨌든 임금에 대한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한번 잠깐 볼게요. 정철이란 인물이라든지 조선 전기에 나타나는 대체 중기 전기에 나타나는 요 어떤 그 유배가사에는 약간의 현실성은 떨어져. 이해 갔니? 예. 실제 유배를 가면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됐죠? 뭐 음식도 이제 뭐 어쨌든 뭐 빌어 먹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로 나오는데 정철 어쨌든 간에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니까 좀 편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이 현실성들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약간은 관념적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이해 갔니? 그러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충을 강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 많이 나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내 병이 이님의 탓이더라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님 때문이니까 님이 나한테는 절대적 존재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나타나는 원망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가니?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건 다 님 때문이야. 다 님을 걱정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이렇게 나타내야지 원망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나눠서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하고 다 논의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이쪽으로 와. 알아듣겠지? 이제 그건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했을 때는 요거는 어떤 님이 절대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 차라리 쓰여디어 범납이 되겠다. 차라리 죽어서 범납이가 되겠다. 만약 현실 속에서 이게 안 된다면 난 죽어서까지 님한테도 갈 거야. 그죠? 뭐 그런 어떤 결연함을 갖고 있어. 자, 뭐 요거를 뭐 학교에서 뭐 비장미라는 거 가르쳐 주시면 그때 얘기 다시 한번 해줘. 알겠지? 예. 곤나무 가지마다 간대조 쪽 앉았다가 향 묻은 나래로 임해옷에 옮겠다. 향 묻은 나래라는 게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 이런 거겠지? 자, 그 다음 뒤에 중요한 거 나왔다. 요거.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님을 조차를 하노라. 요거 갈등이 완전 해소. 갈등이 완전 해소. 그 다음 여기 아까 나왔지? 일편단심의 태도를 집약했다. 집약. 그래. 님이 날인 줄 몰라도 나는 그냥 쫓아가면 돼. 대체 님이 날인가 여기서나 안 거, 뭐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끝까지 님을 찾아가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거지. 그냥 요것도 기억해 줘야지. 밑에 보시면 첫 구절과 의미상 호응을 이룬다. 맨 앞에 한번 보시면 요거지. 한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란가 뭐 이렇게 나가지, 그지? 예. 됐어? 뭐 요 구절이 나오는데 요 구절인 거지. 님이야 날인 줄 몰라 나는 님을 쫓겠다. 이해갔지?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됐죠? 내용은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게 좀 있고 워낙 이 삼위인복은 연구가 많이 돼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막 내용을 많이 어릴 때부터 배우다 보니까 문맥적인 해석이라든지 자신의 배경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을 좀 하다 보면 약간의 그동안에 있었던 정철의 삶이라든지 작가의 창작 의도하고 좀 멀어졌다가 다시 또 좁혀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의역은 잘하는데 이제 막 들어가지고 의역은 잘하는데 직역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애들 엄청 많이 틀려. 이해갔지? 그러니까 딱 직역하는 문제를 내시는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절. 알겠지? 어떤 구절이 들어가야 될까 이거 놓칠 때가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3인국은